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선진국을 자처한 한국에서 국가 행정 전상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상망 오류가 복구됐지만 며칠째 산만적인 오류가 이어지고 있고 원인 규명도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국가 행정 전망 시스템이 이제 먹통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먹통이 된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행정안전부가 발표하기에는 L4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L4 네트워크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같다.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안 됐다.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이것은 분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근본적인 오류는 고치지는 못했지만 돌아가게끔은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돌아가게끔은 했는데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고친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간헐적 장애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연동돼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우연찮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장애들이 생기고 있는 건지도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은 그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상망 그것도 먹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여기가 우연치 않게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군데에서 중앙에서 문제가 돼서 내려오는 건지는 좀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겪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서 뭐 근본적인 건 아직 짚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이게 일어난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지금 많이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용어는 L4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L 숫자로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PKI라는 게 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세월 행정정보 시스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중앙행정부처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 단위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영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월 행정정보 시스템은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전자정보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여러 은행들을 접속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 지금은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지만 그 공인인증서라는 걸 쓰죠. 공무원들이 쓰는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걸 GPKI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접속을 해서 민원들을 좀 처리를 해줄 수가 공무원들이 있는 거군요. 로그인할 수도 있고 전자서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시스템이든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 쓰는 거든 시군구에서 쓰는 세월 행정정보 시스템이든 간에 전부 다 GPKI를 써서 사용자 로그인을 해야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다 어쨌든 들어가는 게 통일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인증 방식이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공인인증서 시스템도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쓰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L4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결해주는 장비가 그렇죠. L4 정확히는 네트워크 장비.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장비인데 아무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기적인 어떤 업데이트 요건이 발생해서 그 L4 네트워크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 시스템과 그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템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이 원활히 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류 발급도 안 되고 일반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서를 발급하는데 첫 관문에서 막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GPKI가 문제였다고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인증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GPKI라는 인증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비가 네. 문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뭐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대충 눈에는 보이면 복구하는데 그래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더라도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17일에 발생해서 일단 20일에 복구가 됐거든요. 네네. 시간이 이렇게 원래 많이 걸리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L4라고 하는 네. 네트워크 장비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면 원인 규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고 원상복구도 뭐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네. 이런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도 장애가 생겼는데 그걸 확실히 규명을 못 하고 있어서 약간 축소 발표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지금 이렇게 현상만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좀 높게 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사실은 그걸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보도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보도자료를 보는 네, 전문가 이게 이제 되게 애매모호하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오면 네. 또 그다음 반박 자료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걸 지금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쉽게 설명해서 쫙 발표하면 좋은데 네.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제기되는 네. 또 부풀려지는 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분명한 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이건 확실해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 L4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 이중화 안 돼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중요한 장비라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중화라는 건 똑같은 장비가 2개, 3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비가 가동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업데이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복수 개의 네트워크 장비를 동시에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되는 동안 두 번째 것이 구동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업데이트 할 때는 한 장비를 업데이트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장비 업데이트하고 또 다음 장비를 업데이트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일단 이것들이 동시에 업데이트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아닙니까라고 얘기했고 그때 대정부 질의에 나선 이제 행정안전부 차관께서는 이거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으니 이제 그때서야 좀 문제를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게 워낙 기본적인 네. 게 안 지켜지니까 네. 이거 생각보다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이중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대로만 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중화랑 이원화는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화는 같은 장비가 2개, 3개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건물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원화는 완전히 다른 건물, 다른 지역에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났을 때 카카오는 이중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가 다 타버린 거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다 타버리는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중요한 게 이원화가 돼 있어야지 이중화로 만족했단 말입니까? 네, 그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정부는 먹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화는 돼 있었으나 뭐 네. GPKI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원화는 안 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중화가 되어서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면 충돌이 돼서 먹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 휴대폰만 봐도 이렇게 충돌돼서 멈추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L4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만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기에 여러 장비가 동시에 업데이트를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다 업데이트하는 게 어딨냐. 이러면 소프트웨어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대량의 업데이트를 평일날 해야 됐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뭐냐면 정기적인 업데이트였고 이런 정기적인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평일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장비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들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일단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사기업인, 민간 기업인 카카오 먹통 사태하고는 조금 태도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서 그 부분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 때는 정말 쥐잡듯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카카오도 저희 이중화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서비스는 또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워낙 비난이 거세니까 사장님은 90도 사과했고 결국은 사퇴했죠. 대표님은 사퇴했고 5천억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만 보더라도 일단 원인 규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면서 보도 자료도 하나만한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장 차관님이 카카오 대표님만큼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 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더 논란이 증폭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업체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는 이건 재난재해 수준의 사고는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 약간 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사실은 재난재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먹통이 되면 이게 재난재해지 뭡니까? 라고 해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난재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전자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 메신저는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먹통이 되면 다른 거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정부 시스템은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난감했을 것 같은 게 등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가 내 돈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좀 재난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통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정확히는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이고요. 여기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이런 전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돼 있고 야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 이런 거 사전에 테스트 다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대책을 되게 면밀히 세워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졌거든요. 지금 카카오 사태 난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쓰는 전산 시설들도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 사기업이 하는 걸 그게 지정해도 그게 말이 돼?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정했거든요. 그 얘기는 전자정부 시스템도 카카오나 네이버 수준과 똑같이 관리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때 대처하는 것과 정부 시스템 할 때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건 또 정부 조직은 안 그렇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수준으로 정부 정보 시스템도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떻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좀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네이버 할 때 그때 분명히 이중화는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원화를 하겠다. 그때 막 얘기했던 게
아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뭐 전 세계에다가 막 시스템을 분산시켜서 네.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시스템이 구동되게 했는데 이거 너무 아니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사실은 이번 케이스도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가 생겨서 뭐 인증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네. 즉각적으로 어떤 회복이 됐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53시간 동안, 53시간 동안 먹통이었다는 건 분명히 충분한 이중화, 이원화가 안 돼 있었다는 뜻이고 네. 그렇다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전자정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러니까 우리 전자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4,500억에서 5,000억입니다. 상당하네요. 이건 적은 액수가 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을 그 정도를 썼으면 우리가 유지 보수에 있어서 철저했나? 우리 민간 기업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이걸 또 감독하는 기관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행정안전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안에 이제 부서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그냥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저는 궁금해지는 부분이 과연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가?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좀 관리가 안일하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좀 의문이 드는 일단은 부분인데.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는 네. 전문성이 생각보다는 좀 네. 떨어졌네. 네. 이런 걸 이제 이번 사태에서 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잘못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 입찰을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우리 정부는 주로 대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소위 SI 업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쫙 끌어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축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주했죠.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창구가 대기업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만 막 관리 감독하고 대기업만 혼내면 나머지 알아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갑이 되는 거고 이제 준 거군요. 일감을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차피 대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중소기업들한테 하청을 주는데 근데 중간에서 왜 자꾸 이거 대기업이 뭘 떼갑니까?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이랑 직접 계약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중소기업이랑 직접 계약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감시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전문성이 올라가야 네. 그래 이 부분은 요 기업이 잘하니까 이걸 써야 되겠네. 그러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도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전문성이 과거보다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은 사실은 그대로였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예전처럼 대기업이랑 계약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런 면피용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기업이 참여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1차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항변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이제 IT가 워낙 중요해지니까 IT를 좀 잘하는 분들은 그냥 사기업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부 전산센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전에 있고 뭐 광주에 있고 이렇게 여러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적 저하가 생기는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디지털 정부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줘가면서 좀 키울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한번 고민을 해서 우수 인력이 일단은 정부 부처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정부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좀 새로운 거, 조금 이렇게 좀 멋져 보이는 거 이런 데 예산을
좀 쏟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 과거에 했던 거 이렇게 관리하는 이쪽은 사실은 예산을 똑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깎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전자정부 예산들이 계속 올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 뭐 AI 막 이런 데 집중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런 어떤 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어떤 뭐 기재부 같은 네. 데서도 유지보수 쪽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를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어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가 충분히 보급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쨌든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이게 또 고쳐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실제로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에 통계가 나온 게 세월 시스템이 2007년에 보급이 됐는데 20년 동안 재구축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정되지 못한 그 예산들, 그러니까 한쪽으로 굉장히 좀 빛이 나는 겉모습만 화려한 부분에 집중이 되는 그런 예산들을 좀 분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목 중에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원화와 이중화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 하는데 좀 시간이 얼마나 좀 소요가 되겠습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그렇게 쉽게는 해결이 안 네. 되고요. 전문성을 키우는 게 인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정도 대책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원인이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스템이 너무 방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응하는 걸로 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 지금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이 정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네.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현황 파악부터 쫙 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정상화는 돼가고 있으니까 원인 분석에,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어차피 뭐 국민들한테 질타 받으신 거 원인 규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장차관께서 책임지고 내가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거는 진두지휘에서 확실히 밝히겠다. 좀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네. 그걸 진두지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국민의 불편이 크고 사실 항상 강조해 주셨지만 이 개인정보나 이 해킹이라는 부분은 뭐 사고가 발생 안 했을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난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번 사건도 좀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항상 네. 예산이 그래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유지보수 예산이 확 올라가고요. 네. 또 사고 안 나면 다시 줍니다. 네. 그러다 또 큰 사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은 뭐 쿠버네틱스다 아니면 뭐 클라우드의 오토스케일링이다 여러 가지의 첨단 업데이트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활용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왔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네. 그동안 우리가 놓친 건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안전부만 해서 될 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을 기재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기재부 쪽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좀 네.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긴 하고 공무원분들도 또 일하시는데 또 편리함과 신속성을 주긴 하지만 이게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또 유출이 되고 또 이런 행정 서비스가 마비가 되면 국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커지고 네. 재산 피해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마련이 돼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